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렉트카의 이창현 차장입니다. 오늘 리뷰하게 될 차량은 이번에 새로 나온 현대차의 대형 SUV 전기차인 아이오닉 9. 이번에 시승할 기회가 생겨서 오늘 시승을 하러 왔고요. 실내 탑승해서 제가 이제 내장재 느낌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 차량은 아이오닉 9 최상위 트림인 이제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캘리그래피 트림에서 이제 적용되는 내장재들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사실 캘리그래피 트림이라도 내장재가 뭐 엄청 좋아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그냥 내가 안고 있는 이 시트의 좌석의 가죽과 팔에 담는 암레스트 그리고 도어의 일정 부분 정도만 가죽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위에 도어 트림이나 대시보드 같은 데 보면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재가 막 엄청 고급스럽게 깔린다 이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 현대차에서 적용되어 있는 이제 인포테인먼트 디자인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 디지털 센터 미러 등 엄청나게 풍부한 편의 옵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장에 스웨이드도 이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형 SUV는 보통 안전 문제 때문에 듀얼 썬루프로 이제 넣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 차량은 동급 최초로 또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또 이제 비교 대상이 국내에서 딱 한 대가 차종이 있죠. EV9. EV9이 이제 작년도에 출시를 해서 사실 판매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차량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출시 가격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점이 많은데, 이 차량은 그 EV9의 판매 실적 부진에 대한 그 단점들을 다 보완을 해서 나온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 정책도 조금 더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가격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익스클루시브, 프레스티지, 캘리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나뉘어진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기아 차량이 이제 제일 장점으로 보는 거는 세부 트림과 거기에 대한 이제 옵션으로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끔 차량 가격을 설정을 해서 출고를 할 수 있는 게 제일 큰 장점이겠죠. 근데 이 기본형 익스클루시브를 선택을 하더라도 어차피 급이 또 대형 SUV의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기본으로 깔려 있는 차다 보니까 웬만한 편의 옵션 뿐만 아니라 첨단 사양까지 다 그냥 기본으로 탑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익스클루시브 7인승 스타트 가격이 이제 7,070만 원 정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개별 소비세며 이제 전기차 세제 혜택이며 해서 이제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가장 기본형의 차량가 스타트는 실질적으로 6,7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EV9의 스타트 가격은 이제 7,700만 원부터 시작을 하죠. 출고가로만 따지면 지금 약 700만 원 정도가 더 비싼 건데, 근데 같은 기본형이라고 해서 EV9과 아이오닉의 기본형이 상품성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EV9은 이제 아이오닉으로 따지면 익스클루시브보다 이제 프레스티지급에 가깝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제 아이오닉 9을 프레스티지급과 EV9 최고 기본형인 에어 등급이랑 동일시에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어급에 이제 들어가는 그 옵션들보다 아이오닉 9의 프레스티지급이 옵션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훨씬 더라기보다는 이제 EV9에는 따로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아이오닉 9의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제 다른 편의 옵션까지 더 대거 장착이 돼 있으면서도 더 차량가가 쌉니다. 한마디로 지금 나오는 EV9의 현 상품성보다 아이오닉 9의 가격이 확실히 더 좋게 나온 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현대기아가 같은 플랫폼이나 이제 같은 이제 그런 파워트레인들을 공유를 하면서 현대차가 보통 조금 더 비싸거든요. 보통 출시를 하게 되면은. 근데 EV9의 그런 가격 정책에 의한 판매 부진 실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이오닉 9을 완벽하게 가격 조정을 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오닉 9의 프레스티지와 EV9의 이제 에어급과 이제 비교를 하면은 편의 옵션도 더 들어가게 되는 게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아이오닉 9의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거기다 세제 혜택 플러스로 이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이 또 있죠. 지자체별로 들어가는 그 개별적인 금액과 국고 보조금까지 합치면 300만 원 후반부터 이제 400만 원이 조금 더 넘는 보조금까지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7 구매가는 이제 6천 중후반대로 아이오닉 9 최고 등급까지는 아닌 웬만한 고급 편의 옵션이 다 포함된
그런 차량을 구매를 하실 수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이 사륜이 두 가지 타입으로 또 나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출시를 했나는 모르겠어요. H-트랙 1과 이제 2라는 상품성으로 나뉘게 됐는데 H-트랙 1이 항속형, 2가 이제 성능형. 1은 그냥 말 그대로 사륜의 기능성만 넣어줘서 약간의 견인력만 더해준 그런 느낌이라면 이제 H-트랙 2까지 적용하게 되면 마력수도 이제 420마력까지 올라가는 아주 퍼포먼스까지 겸한 그런 차량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의 가격 차이가 약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제가 봤을 때 H-트랙 2로 선택을 하시는 게 당연히 맞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가 지금 이제 출시가 되고 테슬라나 이제 벤츠 같은 데서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안에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이용하려면 구독을 해야 된다는 그 뭔가 불합리한 그 시스템이 현대차에도 이번에 적용이 됐습니다. 차량의 잠금 장치를 해제했을 때 이제 외관에서 보이는 그 라이트의 패턴들, 웰컴 라이트라고 이제 하죠. 그 라이트의 패턴이나 주차 보조 이제 출차 기능 같은 이제 그런 조금 더 고급화된 주차 보조를 쓰고 싶다. 월 구독료를 이제 결제를 해야 됩니다. 평생 이용은 지금 50만 원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연구독 12만 원, 뭐 월구독 12,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파킹 어시스트라는 옵션을 따로 추가를 해서 나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격을 다 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구독 시스템으로 따로 또 활성화를 해야 된다. 나 이게 뭔가 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2.0 콘솔이라고 해서 이렇게 센터 콘솔을 앞뒤로 밀어서 조금 더 공간의 활용성을 둘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딱 센터 콘솔이 이 정도 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주차를 했어. 기둥 옆에 바짝 주차를 해서 문을 못 여는 상황에 이렇게 조수석 같은 데로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여기 센터 공간이 좀 있는 편이었는데 이거는 입맛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는 이런 센터 콘솔도 들어가 있네요. 외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오닉 예전에 현대차에서 콘셉트카로 나왔던 아이오닉 7이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일자로 된 주간주행 등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오닉 콘셉트카에서 그대로 이제 가져온 것 같고요. 헤드램프가 그냥 단순히 일자형이 아니고 이제 픽셀 형태로 이제 돼서 디자인적인 효과도 주고 아주 밝아 보이는 느낌까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차체 크기에 비해서 저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약간 좀 언밸런싱이긴 한 것 같은데 이것도 뭐 요즘 옵션이 디지털화가 되고 있으니까 사용자의 눈이 아무래도 적응이 돼야 될 부분이겠죠. 그리고 차가 이제 전체적으로 각진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전면부 보닛이 굉장히 둥근 디자인이고요. 전면부 유리가 이제 굉장히 누워있는 디자인이어서 이게 공기저항기수 줄이려고 이렇게 눕혀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직선보다는 약간의 곡선이 가미된 둥글둥글한 디자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면부로 갔을 때 이제 테일램프와 브레이크 보조 등이 이제 이어져 있어서 이게 스타리아 느낌이 없지 않아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헤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테일램프가 다 이제 픽셀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야간 주행 때 엄청난 존재감을 또 보여줄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바디 쉐입이 저는 사진으로 봤을 땐 좀 직각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곡선형이 많이 들어간 둥글둥글한 디자인이에요.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시승하는 코스는 워커힐 산길을 이제 타고 있는데요. 워커힐 도로 노면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도로 균열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여기 산길부터 해서 시승하는 코스대로 이제 한번 제가 주행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자, 안 좋은 노면 이 실내로 들어오는 데미지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느껴지기는 한데 그래도 좋은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그런지 방음 자체는 잘 되는 느낌인 것 같고요. 방지턱 넘는 느낌도 스무스하고 와 근데 싹 다 디지털화가 돼 있어서 아직 눈이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전장 5m가 넘어가고 대용량 배터리가 끼워져 있는 대형 SUV 전기차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모터의 토크가 확실히 세서 그런지 이 차를 초기에 구동시킬 때 그렇게 막 무게감이 느껴지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워커힐 산길이 도로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도로 요철의 데미지를 잘 흡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데미지가 이제 어느 정도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게 막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다. 딱 이 정도로 이제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방지턱 감지력 스무스하게 잘 조절이 되고요. 좀 높은 방지턱. 그럭저럭. 딱 그럭저럭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회생제동이 이제 들어가는 단계별 감속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회생제동 맥스 단계.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확 늦춰주는 회생제동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회생제동이랑 브레이크랑 같이 못 썼었는데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차로 아이오닉 5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던 적이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전기차의 모터로 급격하게 이제 속력을 낸 다음에 이제 그 제동을 할 때가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근데 회생제동이랑 브레이크랑 이제 같이 안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이제 됩니다. 브레이크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생제동까지 작동이 같이 돼요. 이제 이거는 그래 이거는 진작 풀어줬어야 돼. 확실히 이게 맞는 것 같고요. 급격한 코너링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스포츠 모드를 딱 냅두자마자 바로 옆에 볼 익스텐션이 내 허리를 이제 꽉 조여주고 있습니다. 와, 가속력은 끝내주네 확실히. 차가 이게 배터리 무게까지 해서 5m가 넘는 대형 SUV니까 아마 제가 공차 지원을 제대로 안 보긴 했는데 아까 한 2,500km 정도 됐던 걸로 보였거든요. 근데 2,500km가 되는 이 엄청난 무게를 바로 아무렇지도 않게 이제 추월하면서 가속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전기 모터가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EV9 이 차와 이제 동급으로 봐주시면 되는데 EV9에서 이제 적용됐던 배터리의 용량보다 더 큰 배터리가 용량이 들어갔습니다. EV9에 적용되어 있는 게 정확하게 99.8kWh의 배터리 용량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110kWh가 이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10kWh가 이제 더 높은 조금 더 주행을 더 많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배터리 용량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배터리 용량 10kWh 차이가 대략 이제 이 차가 대략 kWh당 전비가 4.5에서 5km 정도는 나올 테니까 그래도 한 40에서 50km 정도는 더 주행을 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VGS라는 모드를 켰습니다. VGS는 이제 가상의 이제 엔진 변속감을 넣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무슨 엔진 브레이크 쓴 것 같이 바로 이렇게 RPM으로 표현이 됩니다. 저 이거 처음 써보거든요. 이거 아이오닉 NA에만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와 진짜 엔진 기어 변속하는 것처럼 변속 충격까지 구현을 했네? 와우. 일단 7단까지 가상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들 시프트를 썼으면 기어 감속까지. 와. 우와. 우와 대박. 이렇게 엔진 브레이킹 쓰듯이 패들 시프트로 이제 기어 변수를 내려주면은 내려가는 느낌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구현이 돼 있습니다. 와. 맛있다. 오 괜찮다 이거.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와 죽인다. 오. 와 놀랍다. 이게 H트랙2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트랙2가 적용이 되면은 420마력의 제원으로 올라가는데 와 이 말이 안 나올 정도로 가속력이 엄청납니다. 와 고속 코너링 사륜이 꽤 쫀쫀하게 잡아주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기어를 내려서 속도가 줄어드는 느낌, 변속을 했을 때 그 변속 충격, 엔진 미션의 그 느낌을 거의 그대로 구현을 했다고 봐도 될 정도의 이 필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이거는 느낌 대박이네요.
이제 이 차량을 아까 제가 추천을 해드렸던 트림인 프레스티지 딱 그 정도 급만 이제 가셔도 될 것 같은 게, 이게 캘리그래피라는 이제 전용 디자인 트림으로 이제 가게 되면 보통 내장재가 확실히 눈에 띌 정도로 좋아져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캘리그래피 트림까지 가지 않더라도 프레스티지의 이제 딱 4륜 빌트인 캠,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가 이 차 신형 플랫폼의 신형 기술들을 누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조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만치 편의 옵션이 다 필요가 없다, 그냥 익스클루시브의 파킹 어시스트 딱 이 정도만 넣어도 아주 풍부하게 옵션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으면서도 구매 가격까지 제대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녀석의 실구매가가 이제 6천만 원 초반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프레스티지급까지 가게 되면은 6천만 원 이제 중후반까지 이제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대형 SUV니까 이제 그 정도 가격까지는 딱 그 소비자들의 그 심리선에는 이제 딱 들어오지 않았나, 딱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이오닉 굉장히 괜찮게 나온 차량인 것 같고요. EV9이 이제 그래서 판매 실적이 좀 부진했던 게, 애초에 에어부터 모든 옵션들을 이제 낀거서 넣었었다 보니까 기본 스타트가가 이제 7,700. 근데 한국인들 또 특 그런 게 있죠. 아, 이거 지금 안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필요한데 그게 다음 트림 붙어 있네, 이러면서 이제 점점 올라가고 4륜 들어가고 뭐 하다 보면은 EV9 실구매가가 거의 8천만 원 이제 중반에서 이제 보조금이나 이런 것까지 적용을 하면 7천만 원 후반 되는 가격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됐었죠. 그런 이유들을 이 녀석이 잘 이제 보완을 해서 나왔으니 많은 판매량이 기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 차가 이제 중간에 날씨와 그런 이제 환경 상황에 관계가 없이 한겨울에도 이제 부산을 갈 수 있을 정도의 배터리 용량이 채택이 됐다는 점, 이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주관적으로 얘기해도 될까요? 네. 객관적인 다른 평들 말고 불편합니다. 눈이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확실히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악천후 상황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사이드 미러에 이제 뭔가 오염물질 막 빗물 묻어서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얘가 대신 대처를 해주긴 하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어두운 곳에서도 이제 잘 보이게끔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를 해주면 좋지는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이왕 디지털화 한 김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승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